대단한 세계사 대세 이명입니다. 제가 요즘 넷플릭스를 통해서 종이의 집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이 종이의 집은 스페인판이 원작인 그런 드라마인데 드라마가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여러 나라에서 리메이크를 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종이의 집을 리메이크를 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판을 보면은 이 드라마에 나오는 도적들이 강도들이 하회탈을 쓰고 나옵니다. 그런데 원작 스페인판을 보면요, 이 드라마에 나오는 강도들이 바로 이런 가면을 쓰고 활동을 합니다. 자, 이 가면의 이 얼굴, 이 모습은 누구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자, 이 가면은요, 살바도르 달리라는 20세기 스페인을 대표하는 초현실주의 화가의 얼굴을 캐릭터화해서 만든 가면입니다. 오늘 제가 살바도르 달리의 이야기를 말씀드릴 텐데, 살바도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왜 이 드라마 속의 강도들이 하필이면 살바도르 달리의 얼굴을 가면으로 썼을까가 의미 부여되실 수 있어요. 이해가 일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바도르 달리 하면 많은 분들이 이름이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일부는 향수 이름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자, 이 그림을 보면 조금 눈에 익으실까요? 이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입니다. 기억의 지속이라는 그림인데요. 살바도르 달리라는 이름은 모르더라도 이 그림은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미술 교과서에도 한동안 실려 있었던 그런 그림이고요. 많이 알려진 그런 그림입니다. 시계가 녹아내리듯 듯한 그런 초현실 세계의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냈었던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이죠. 그 다음에 바로 이 추파춥스의 이 로고를 그린 사람도 바로 살바도르 달리입니다. 살바도르 달리가 추파춥스 그 사장하고 친했대요. 이 둘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1669년에 같이 식사를 하다가 이 추파춥스 사장이 이 사탕 로고가 좀 예쁘게 나오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달리가 그 자리에서 냅킨에다가 추파춥스 로고를 그림으로 그려서 줬다라고 합니다. 원래 달리가 그렸던 추파춥스 로고와 지금의 로고는 조금 달라요. 처음에 69년에 그렸던 달리의 로고가 88년까지 사용이 되다가 살짝 이제 바꿔서 지금의 추파춥스 로고가 됐는데 전반적으로는 그냥 비슷합니다. 글씨의 폰트도 그대로 오늘날까지 유지가 되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로고는 다들 아실 거예요. 추파춥스 한 번쯤은 다 드셔보셨을 터이니. 자, 살바도르 달리의 인생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바도르 달리는 1904년생이에요. 스페인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변호사이기도 했는데 그림에 관심이 많으셨답니다. 그래서 직접 자기가 그린 그림을 집에서 전시회를 열기도 했었대요. 아버지도 약간 독특하신 것 같은데 이러면서 달리가 아버지를 통해서 그림을 접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달리가 17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암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재혼을 하는데 아버지가 자기 부인의 여동생과 재혼을 합니다. 달리 입장에선 아빠가 이모와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물론 달리는 훗날 아버지한테 원망은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모 존경한다. 뭐 이런 표현을 했었다고는 하는데 달리는 일생 동안 아버지와 마찰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달리는 마드리드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이때부터 굉장히 독특한 패션 이런 걸로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젊은 시절에 다다이즘에 빠지게 돼요. 다다이즘은 당시 반이성, 반윤리, 반도덕 그리고 반예술주의 등을 기치로 내걸었던 급진적 예술 사조였습니다. 이 다다이즘에 심취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달리는 우리가 흔히 무정부주의라고 번역을 하는 아나키즘에도 빠졌습니다. 본인 스스로를 아나키스트라고 밝히고 다니는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반자본주의의 또 사상에도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모든 속박을 반대하는 그런 아나키스트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이 살바도르 달리입니다. 이러다가 젊은 시절에는 반정부 활동까지 한 바람에 잠시 투옥이 됐었던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자, 이런 면이 종이의 집이라는 드라마에서 강도들의 가면으로 활용이 된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종이의 집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강도들은요, 조폐국을 습격해서 텁니다.
반자본주의적 모습이 여기에 조금 표현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찰들에 맞서서 어떤 그 속박과 권위주의에 맞서는 그러한 이미지로 강도들이 표현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드라마 속에서 교수라는 사람이 이런 자기들의 강도 행위를 그렇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이런 면이 달리의 이미지와 같아서 달리의 모습을 가면으로 쓴 것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요, 달리가요, 아나키스트임을 내세우면서도 나중에 가면은 또 이상한 모습을 보여요. 히틀러를 찬양을 하고 아나키스트라면서 당시 스페인의 독재자인 프랑코를 지지하는 이런 발언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가서 따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달리는 대학교에서는 퇴학을 당해요. 이 퇴학에 대해서도 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험을 보다가 부정행위를 해서 퇴학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대학 생활 중에 학생들을 또 선동하고 이런 것 때문에 퇴학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자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학교 시스템 속에서 자기의 작품이 그렇게 평가받는 것을 달리는 원치 않았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를 가르치는 교수들이 내 그림을 평가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퇴를 했다라는 설도 있는데, 뭐 오늘날 정확하게 이 퇴학에 대해서는 이 둘 중에 뭐가 맞는지는 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1926년 대학을 나오게 되고요, 퇴학을 당하게 되고, 퇴학을 당한 그 해에 파리에 가서 그 존경하던 피카소를 만나게 됩니다. 달리는 피카소를 많이 존경을 했고요, 이 피카소와 접촉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달리의 그림이 피카소 화풍을 많이 따라하게 됩니다. 이런 이미지가 많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시기쯤에 달리가 자기의 트레이드마크인 수염을 기르게 됩니다. 이 달리는 디에고 벨라스케스라는 사람의 수염을 모방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벨라스케스의 수염보다는 더 높이 뾰족하게 올라갑니다. 물엿으로 고정을 했다고 하는데 아주 수염이 독특하죠. 그런데 달리는요, 자기의 수염을 신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안테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다녔답니다. 굉장히 독특하고 기행을 많이 해요. 일상이 기행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는 수염하고 귀에 자스민을 꽂고 다녔대요. 냄새 방지를 위한 그런 것이었다라고 본인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날은 파리에 나타났는데, 파리에 개미핥기 2마리를 애완견처럼 끌고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개미핥기 2마리와 함께 파리 시내를 산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충분했겠죠. 또 담배를 끊고는 담배값에 수염을 잘라 넣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담배를 권하듯 담배값을 이렇게 꺼내주면서 내 수염 한번 해볼래? 뭐 이런 식으로 권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참 독특해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행이 있는데, 한 번은 런던에서 국제 초현실주의 전람회가 열려요. 이때가 36년이었는데 달리가 여기 강사로 초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강사로 간 달리가요, 잠수할 때 쓰는 그 헬멧, 잠수용 헬멧을 쓰고 잠수복을 입고 당구 큐대를 들고 사냥개 2마리와 함께 강의를 하러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역시 독특하죠. 본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중들의 마음속 깊이 가라앉기 위해서 잠수복을 입었다, 이렇게 하고 나타났는데, 강의가 되겠습니까? 잠수용 헬멧을 썼으니 강의 내용이 전달이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구식 잠수복이어서 몸에 꽉 끼고 머리도 숨이 막혔다고 해요. 그래서 강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강의 중에 위독한 상황이 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어서 쓰러졌어요. 이러다가 질식사까지 할 위기가 돼서 결국 공구로 헬멧을 깨고 구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달리는요, 사람들과 식사를 할 때 비싼 식당에 가서 먹고 자기는 값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자기는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그 식당의 냅킨에다가 그림을 그려줬다고 합니다. 자기의 그림이 식사값보다 비싸다는 자부심의 표현이기도 했고, 아마 이러다가 추파춥스 로고도 나온 것 같습니다. 자, 평생 독특하게 살았는데 결혼 또한 독특했습니다. 달리의 부인은 갈라라는 여인인데요, 달리가 갈라를 좋아했을 때 갈라는 이미 유부녀였어요. 갈라가 달리보다 10살이 많았고 이미 유부녀인데 달리가 갈라를 좋아한 겁니다. 끊임없이 구애를 했고요. 결국 이 달리와 갈라가 무슨 일을 저지르냐면, 파리에서 달리가 개인전을 하던 중에 갈라와 함께 사라집니다.
이 사랑의 도망을 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갈라가 나타나서 남편과 이혼을 하고 달리와 살게 됩니다. 그래서 달리의 부인이 갈라였는데, 그런데 문제는 갈라가 바람을 많이 폈대요. 이후 젊은 남성들과 바람을 많이 펴서 달리가 이것 때문에 괴로워했고 우울증도 생겼고 정신병 증세도 생겼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이런 게 심해졌고 달리가 갈라를 폭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하게 폭행을 해서 갈비뼈 2개를 부러뜨린 경우도 있었어요. 자, 갈라가 이런 일을 당하니까 달리가 화낼 때 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약물을 먹였다고 해요. 약물을 투여했는데 이 약물로 인해서 달리의 우울증, 정신병증 이런 것들이 더 심해졌고 나중에는 노인성 치매까지 앓게 됩니다. 이렇게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우울증에 빠졌으면서도 예술 활동, 작품 활동은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림 활동뿐만 아니라 영화도 5편을 이제 제작을 했어요. 본인이 직접 각본을 쓰는 경우도 있고 출연하는 경우도 있고 연출을 하는 그런 영화도 있었고요. 유러비전송 콘테스트에 뭐 무대 연출 이런 것도 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현실주의 화가 그룹이라는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달리가 초현실주의 화가니까. 그런데 그 초현실주의 화가 그룹에서 제명을 당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너무 기행을 저지르고 다닌 것들이 동료 화가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춰진 것도 있었고요. 특히 초현실주의자들은 자본주의, 파시즘 이런 것에 맞서서 싸우는 그런 예술 활동을 하는데,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 달리가 당시 독재자인 프랑코를 지지하는 이러한 발언도 하고 한때는 또 히틀러를 찬양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초현실주의자들에게 몹시 거부감을 들게 만드는 행위였죠. 그래서 초현실주의화가 그룹에서 제명당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했고요. 달리가 존경했던 피카소도 달리의 이런 이 파시즘을 찬양했던 이런 모습들을 피카소도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봤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피카소는 게르니카라는 그림을 통해 이 히틀러의 독일의 스페인 침공 이런 것들을 크게 강력히 비판을 했었는데 달리는 다른 면을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달리가 아나키스트임을 표방했는데 이렇게 히틀러를 찬양하고 독재자 프랑코를 찬양하고 이랬던 것은 이게 빈정거림이었다라는 거예요. 달리가 도통 진지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빈정거리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얘기한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긴 합니다. 자, 여튼 달리는요 1982년에 스페인 국왕으로부터 자위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자위를 받던 그 해에 부인 갈라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84년에는요 달리 집에 크게 불이 났어요. 그런데 달리가 화상까지 입는 큰 불이었는데 목숨은 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화재는 달리가 자살 시도를 한 것이다라는 소문이 나기도 했어요. 뭐 진실을 오늘날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달리는 1989년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당시 나이 84세였습니다. 달리는 그렇게 세상을 두고 없으나 오늘날까지 그의 그림, 그의 예술 세계는 계속 회자가 되고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드라마에서 그의 얼굴이 가면으로 활용되면서 그의 정신세계가 오늘날 드라마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의미 부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뜨거운 예술가의 삶을 살다간 살바도르 달리의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